과민성 대장 증후군일까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사만 하면 자꾸 배가 부글거리고 갑자기 설사를 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만기 원장입니다. 누구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배탈, 설사, 복통 등을 며칠씩 경험하기도 하지요. 꼭 장의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질환과 함께 복통과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이 금방 생긴다든지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급격한 체중 감소나 혈변, 밤에 심해지는 증상이나 먹는 것이 없는데도 설사가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사춘기 이후 성인의 10에서 20%가 시달리고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질병이기도 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는 2014년 146만 명에서 2018년 163만 명으로 4년간 11.6%인 약 1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다양한 배변 장애를 동반하지만 기질적으로 이상은 없는 기능성 장질환입니다. 잦은 복통 또는 방귀,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나는 소리인 복명음,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 설사나 변비를 반복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해도 별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을 본 이후에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며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장이 과민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대장의 운동 이상, 감각 이상, 뇌장관 상호작용, 감염 후에 지속되는 염증, 면역 시스템의 이상, 장내 미생물 조성의 변화, 유전적 소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건강에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손상되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식합니다. 장의 환경이 나빠지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 아니라 심한 경우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타 염증성 장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나 해열제 또한 위장관 점막을 손상시켜서 궤양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 평소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인공합성 당분, 고포드맥 식품을 조심합니다. 글루텐은 장 점막을 헐겁게 만들고 인공합성 당분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고포드맥 식품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가스, 복부팽만,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포드맵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는 당질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의 합성어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고포드맥 식품보다 저포드맥 식품을 섭취해야 장 건강과 불편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고포드맥 식품이 나쁜 식품이란 뜻은 아니며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저포드맥 식품, 즉 장내에서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지 않는 식품을 먹는 것을 권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한의학적 침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학적 침치료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양방치료제와 비교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임상적 효과도 12주 정도 더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잦은 복통, 설사나 무름변, 설사와 변비가 반복된다면 단순 장염이나 신경성으로 그냥 넘기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과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침이나 뜸 등의 한방 수기요법, 더불어 식이 생활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항생제와 진통제 복용을 주의해 주세요. 이상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